76번 할 차례일 겁니다. 얘들아, 요 유형은 거기 유형 위에다가 좀 적어줄까요? 얘들아, 실수의 제곱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어. 기억나죠? 그럼 허수의 제곱은 0보다 어땠지? 경원아? 허수의 제곱은? 허수의 제곱은 순허수의 제곱은 0보다 작은데 그냥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었어. 복소수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앞에 거 복습하세요. 자, 그럼 76번 갑시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더하기 6y 플러스 16. 자, 내가 일부러 띄어서 썼어, 얘들아. 왜? 우린 뭐가 편하니까 완전 제곱식 하려면 적당한 걸 더했다 뺐다 해야 된다며, 그치? 얼마 더해줘야 완전 제곱식 되겠냐, 요거. 얼마 더해줘야 완전 제곱식 돼? 플러스 얼마? 일단 요 2 때문에 완전 제곱식 안 되는 것 같으니까 2로 묶어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네. 맞아? 그럼 여기에 얼마 써줘야 완전 제곱식 돼? 플러스 1. 이렇게 되려면 위에 얼마 부족해? 2 부족하잖아. 그럼 빼기 2를 적어주면 되지. 됐죠? 마찬가지로 얘는 누구의 제곱이고 싶니, 얘들아? 어떤 형태? y 더하기 3의 제곱꼴이 됐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더하기 9가 있어야 돼. 그러면 빼기 9를 뒤에다 적어주면 똑같잖아, 그대로. 자, 결론. 주어진 식은 2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얼마?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앞에 부분 밑줄 친 부분이 얘들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전체 식은 경원아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0이 아니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거기에 5 더했어. 그럼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 0일 때가 최소고 0일 때가 최소잖아. 근데 아무리 최소를 만들어도 5라는 값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다른 문제에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그때 x, y 값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 x가 1일 때 x가 1이고 y가 마3일 때 최소값 5를 갖는다. 이렇게 한 줄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 이해 갈까요? 네. 자, 77번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시작. 1번인데 1번 잘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같은 문자끼리 같이 묶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기억해 얘들아. 이렇게 묶어내면 뭐가 필요하다고? 절반의 제곱이라고 기억하세요. 절반의 제곱 알겠죠? 절반의 얼마 필요하다고? 제곱이 필요합니다. 1차 함계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쓴 놈들 다 빼줘야 되죠. 마4 빼고요. 이 곱해서 빼야 돼. 마2 빼고 마3 빼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성. x 더하기 2의 제곱 2배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 3배의 z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3. 자, 그럼 경원아 x, y, z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가? x, y, z가 얼마일 때 각각? 그치. 그거일 때 최소값 얼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사라 괜찮아? 사람 오늘 왜 다운됐어? 왜 그래? 아까 전화 걸려서 그런 거야 뭐야? 눈치 보지 마. 눈치 안 봐도 되게 괜찮아? 자, 넘어가서 78번.
자, 요번엔 조건식을 만족하는 x 뭐 2차식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친숙하실 겁니다. x 빼기 y 더하기 4는 0일 때 얘들아 누구의 최소값?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 요 놈의 최소값. 결론은 한 문자로 통일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문자 없애는 게 지금 우리한테 유리해 보이냐? 아, 덜 귀찮겠냐? 어떤 문자? x 없앨까? y 없앨까? x 없애는 게 편하죠. 왜? y 없애려면 2번 대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x 자리에 y 빼기 4 대입할 거야 라고 식을 변형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주어진 식은 y-4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야. 얘들아, 저 제곱을 방금 전까지 풀었잖아. 저 제곱을 굳이 풀어 해칠 필요가 없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까 싶어. 맞아 틀려? 자, 스탑해. 맞아 틀려.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럴까? 차이점 잘 생각해. 얘는 제곱의 괄호의 문자가 다 달라요. 내 맘대로 대입하면 돼. 마이 1 마이. 하지만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해서 y에다가 4 넣고 y에다가 2 넣는 게 동시에 성립할 리는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가니?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가 되셨으면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2y제곱, y제곱 2개, 마이너스 8y 나와서 마이너스 12y, 그리고 플러스 16까지. 됐나요? y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아래로 볼록 y에 관해서 얼마 대입하면 축이야 얘들아? 내가 어떻게 구하라고 했지? 축은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 얼마? 6. 그거의 절반이라고 무조건. 두근의 합의 절반. 능령했을 때 됐어? 능령했을 때 두근의 합 구하고 그거의 절반이 무조건 축이야. 한 5번 얘기했어 지금 그치? 네. 그래서 3 집어넣으시면 답 나옵니다. 최소값 18 마36 더하기 16.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y가 3일 때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 하나씩 할게요. 자, 79번 가봅시다. 자, 함정 파기에 좋은 문제거든요. 왜 함정 파기에 좋은 문제냐면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걸 해석하시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이걸 따졌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짝수 판별식 좀 갖다 쓸게. 2로 묶여있다. 그래서 a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앞뒤 곱 뭐 얘밖에 상수항밖에 없겠죠. 얘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a라는 놈이 7a 더하기 7이 0보다 크다. 즉 a는 마1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갖게 돼요. 아마 얘를 안 구해도 답은 나왔을 것 같아. 동규 이거 안 구하고 답 나왔지? 근데 그럼 시험이라면 이걸 안 구하면 틀리게 낼 수 있겠지. 식을 변형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꼭 쓰셔야 돼. 괜히 준 게 아니야. 이걸 안 따졌으면 그냥 두 식은 알파 베타일 때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잖아.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괜히 준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에 필요한 걸 적어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배의 a 더하기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제곱 빼기 a 더하기 2구나. 이거를 대입하라는 문제구나. 자, 그럼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돼. 얘들아 겁먹지만 두 개 더하래. 위아래로.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8 더하기 1까지 플러스 9까지 나오죠.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 얘들아 능령했을 때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축이. 그래서 이 문제는 천만다행으로 A의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안 잡고 풀어도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조작해서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였으면 다 틀렸을 거예요.
이해 갈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9까지 4분의로 통분하시면 34라는 4분의 35라는 답이 얻어졌을 겁니다. 자, 80번 시작. 한번 가볼게요. 자, 얘도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 선분이라는 단어야. 왜 콕 집어서 선분일까? 직선이 아니고. 우리는 수학 문제 풀 때 직선이 조금 더 편하잖아, 사실 그래프에서. 내 말 이해 가요? 뭐야?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야. 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결국엔 범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 누구의 범위? X와 Y 범위 다. 뭔 말이냐면 야, 이 좌우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얘들아 X값은 뭐보단 1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단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선분위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마찬가지로 Y좌표도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5고 아무리 위로 올라가봤자 1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이렇게 XY의 범위를 제한해 주신다. 여기까지 이해 가니 뭔 말인지. 자, 그 다음 X랑 Y는 아예 관련이 없는 놈이 아니야. 왜? 이 위에서만 움직여야 되잖아. 그치?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요 놈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셨어야 돼. 1차 함수. 어떻게 돼요, 식이? 어떻게 돼? 기울기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2죠? 아, 그 정도는 우리 중학교 때 했잖아. 그 다음에 1 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입니다, 얘들아. 주어진 점피는 이 직선식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거? Y라는 놈은 마이너스 2x3을 만족하고 있어야 돼. 대입할 생각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고 문자가 x로 통일됐기 때문에 얘들아 x의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럼 정리 똑같은 문자니까 얘는 정리해서 쓰셔야 됩니다. 4x제곱 튀어나오죠? 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12x 빼니까 플러스 12x 될 거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럼 어차피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범위, 모양이다. 자, 가운데 축 두근의 합 6, 절반 3. x가 3이 축이야.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1부터 4니까 1 요 정도, 4는 요 정도에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만큼만 그려진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너무나 당연히 최소값을 구하라고도 할 수 있다. 최소값을 먼저 적어보면 1 나오는 것 같고요. 최대값은 얼마? 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18 빼기 9 해서 플러스 9가 답이 되더라. 정리 좀 잘 해주세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네, 8 하나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푸는 문제는 얘들아 풀이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좌표를 문자로 잡는 방법이 있고 길이를 문자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얘는 현재 좌표나 길이나 똑같아서 뭘 하나로 통일을 하세요. 처음에 하실 때는 알겠죠? 점을 좌표로 찍는다고 가정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양쪽 끝이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라서 얘들아 요 값 얼마? 얼마 넣어야 0 되니? 제곱해서 3 되려면 루트 3. 루트 3까지 가능하겠다. 얘는 좌우 대칭으로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웬만하면 1사분면에 있는 걸 문자로 잡아. 그래야 니네가 실수 안 해. 얘를 어떤 문자로 잡을래, 싸라? 요즘 좌표, x좌표 문자 쓸 거야. 얼마? 뭘로 할까? 문자. 아무거나 알파벳. 기억 이런 건 안 돼. 마음에 드는 거예요? A, 오케이, A로 합시다. 그래서 그냥 x좌표 하나를 문자로 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신 0보단 크고 루트 3보단 작다 정도는 써주셔야 돼.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항상 문자 잡으면
범위가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가 A면 얘들아 높이는 뭐야? 요놈의 Y좌표 얼마? A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입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요 직사각형의 높이,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둘레의 최대값이니까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얘들아? 가로의 길이. 가로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 좌우 대칭이라며. 얘 마이너스 A였겠지. 그래서 얼마? 큰 거 빼기 작은 거, 가로의 길이 2A. 자, 그럼 둘레는 둘을 더하고 가로 더하기 세로 하시고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죠. 곱하기 2는 모양의 결정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놈의 그래프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요 놈의 그래프. 위로 볼로. 두근의 합 1, 두근의 합이 2, 절반 1. 자, A의 범위가 0과 루트 3. 그럼 어때요? 한 요 정도? 어차피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A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되겠죠. 답은 2번. 너무나 쉽다. 됐니? 자, 8, 2번 한번 가봅시다. 식을 세워야 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 적어보니까. 하루에 3만 원 팔면 좀 슬프겠다. 그치? 그렇잖아. 300원에 100개 3만 원. 한 달 내내 팔아봤자 90만 원. 너무 좀 슬픈데? 그쵸?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대. 자, 내가 X1을 내리면 어떻게 된대, 얘들아? X1을 내리면 X개 증가한대. 그럼 내린 금액은 얼마인데? 300 빼기 X1이겠죠? 그때는 100 더하기 X개를 판다며. 그러면 총 판매 금액은 얼마? 2개 곱한 거라며. 얘 곱하기 요 놈. 자, 문제에서 나는 저 파란색 300 빼기 X 곱하기 100 더하기 X의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그때의 판매 금액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해요. 이거 전개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X에 관한 2차 함수다. 최고차계수 음수예요. 위로 볼록합니다. 그때 X축과 만나는 거 생각하세요. 얼마 넣으면 0 되니?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0 되고요. 300 넣으면 0 됩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평균 X는 100일 때가 판매 금액 최고예요. 제일 많이 팔았을 때야, 금액이. 그래서 X가 100일 때 최대니까 그때의 판매 금액은 200원이구나 라고 적어주셔야겠죠. 200원으로 팔 때가 가장 많이 팔린다. 금액적으로. 됐나요? 네. 자, 83번. 어려우면 얘들아, 점 B를 원점으로 잡아보세요. 그러셔도 돼요. 좌표 찍어서 푸셔도 된다. 시작. 네, 보자. 자, 일단 변이나 이런 거를 문자로 잡는 걸 겁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얘들아, 가로의 길이 10, 높이가 20이라는 성질을 준 이유가 있어. 잘 봐봐. 닮음이야, 닮음.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 직각삼각형도 얘들아, 어때야 된다? 얘랑 닮아 있어야 돼. 1대2여야 돼, 비율이. 직각삼 닮았잖아. AA 닮음이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X라고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그럼 내가 문자를 쓰는 순간 얘들아, X는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근데 요 길이가 전체 길이가 될 수는 없을 거니까 1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생길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닮았기 때문에 1대2여야 된다고. 요거 2x라는 길이가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로의 길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0-x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잖아. 자, 직사각형의 둘레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둘레. 어떻게 돼요? 요놈의 둘레는 2배야. 가로 더하기 둘레 맞지? 아이, 미안해요. 넓이가 최대일 때래. 쏘리.
자, 너희비가 최대일 때 너희비는 두 개 곱하면 된다. 2x 곱하기 10-x. 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고요. 그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잖아, 얘들아. 0 넣으면 0 되고 10 넣으면 0 됩니다. 가운데 축이라는 놈이 5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는 x가 5일 때 최대값 갖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 자, 그럼 x가 5라는 건 얘들아 가로의 길이도 5고요. 세로의 길이가 10 되는 순간이죠. 그쵸? 그래서 그때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잖아. 더하면 15, 2배 하면 30.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프린트 끝. 개념 노트 펴주세요. 가자. 자, 이번 프린트는 거기 적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정식 한번 체크 좀 해봅시다. 자, 일단 뭐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봐야겠죠. 뭐뭐 배우지 얘들아? 첫 번째로 고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1차, 2차까지는 예전에 배웠고 고차라는 건 차수가 높은 방정식이겠죠. 그 중에 우리가 주력으로 배울 건 당연하게도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배우겠죠. 주로 배우는 거.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에는 어떤 게 있지? 어떤 내용들을 배웠죠? 너무나 당연하게 풀이법 배우겠죠. 어떻게 해를 구할 것인가. 두 번째, 근과 계수 관계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근의 조건에 대해서 배우죠. 근이 실근 3개, 실근 1개, 허근 2개 뭐 이런 거 배웠었단 말이야.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요게 일단 3차였고요. 4차에서 배우는 내용은 당연히 풀이법 배워요. 일반적인 풀이법. 그리고 근과 계수나 근의 조건은 크게 근의 조건도 매우 특별한 상황만 배울 거야. 그게 뭐냐면 보기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보기차식. 거기에 상반 방정식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차 방정식 크게 요거 내용들 배우면 얼추 배웠다 생각하시면 돼. 자, 두 번째로는 뭐 배우죠? 너희가 좋아하는 뭐라고 있지 얘들아 이거? W 혼납. 자, 얘 뭐라고 있죠? 뭐야 이거? 오메가. 좋습니다. 오메가라는 놈 배우죠? X세제곱 는 1의 한 허근. 두 허근이죠 정확하게. 괜찮아요? 3차 방정식 중에 하나 특이한 거 하나 배웁니다. 저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배우는 게 어떤 거? 세 번째로 배우는 게 연립 방정식 배우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들어가는 내용으로 공통근이라는 내용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배우는 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부정방정식은 어떤 거라고?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라고. 많을 다라는 한자예요. 너무 못 써서 그래? 미안해. 한자 잘 못 써.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경원아? 이렇게 안 생겼어 많을다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써봐. 어떻게 써야 돼? 저거 맞아? 왜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쉬는 시간에 써봐. 자, 그러면 오늘은 아마 다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이 중에서 3차 방정식 내용 쫙 한번 정리할 거고 4차 방정식 풀이랑 3차 방정식 풀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고차 방정식의 풀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가장 좋은 건 뭐야? 인수분해 공식으로 또는 인수분해가
보인다면 뭐 공통인수를 묶는다든가 그런 게 한눈에 보인다면 바로 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좋아. 첫 번째. 그치?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되지 얘들아? 인수정리를 이용하셔야 되죠. 그리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세로로 쓸까? 인수정리를 하신 다음에 조립제법이라는 놈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죠. 인수정리가 뭐였냐? 인수정리가 뭐였지 얘들아? 만약에 어떠한 다항식에 1을 넣어서 0 나왔어. 그러면 fx라는 그놈은 뭘 갖는다?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그 뒤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됐니? 그래서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을 거고요. 뭘 대입해야 되는지 후보들이 존재합니다. 인수정리를 만족하는 후보들이 있죠. 누구죠?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의 약수들. 요놈들이 내가 대입해볼 가치가 있는 숫자들이었어요. 기억나니? 자, 얘를 이해하려면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로 가시면 돼요. 3차 방정식 근과계수 관계. 자, 3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x세제곱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제로. 자, 그때 어떻게 된다?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해보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제일 쉬운 거다. 경훈아 뭐였지? 세근의 합? 근과계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세 근 중 두 개씩 곱해서 더하시면 a분의 c가 나오고요. 세 근을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와요. 그래서 요 마지막 놈이 얘들아 이놈의 부연 설명이야. 최고차항 계수분에 상수항을 했더니 뭐가 된다? 근들의 곱이 되더라. 그러니까 요 놈의 약수 중에서 근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유라고. 대입해볼 가치가 있는 이유라고. 요 핑크색들이. 여기까지 괜찮냐? 됐니? 자, 그럼 마지막 요거만 쓰고 쉴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얘들아, 판별식 있다 없다? 판별이라고 쓸까요? 3차 방정식 판별식 있다 없다? 없어요. 됐냐? 대신 3차를 1차, 2차로 인수분해한 다음 2차식엔 판별식 쓸 수 있겠지? 자, 종류가 뭐뭐 있었죠? 얘들아, 몇 개? 4개가 있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 서로 다른 세실근. 개수가 실수야. 가정하고 합시다.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근 한 개와 중근 한 개를 가질 수 있었어. 그럼 근이 총 3번인데 그 중에 2번 같은 거야. 세 번째로는 셋 다 같은 근일 수 있다. 삼중근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마지막 실근 한 개와 허근 2개를 갖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를 물어본다면 2가지를 다 따지셔야 합니다.
삼중근도 중근입니다. 네, 요거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게요. 네, 가봅시다. 1번부터. 자, 1번에 보시면 얘들아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제로. 눈에 보이니 혹시 뭘로 인수분해 되는지 보여 안 보여?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쵸? 자, 다시 얘들아 봐봐. 개수가 1, 마일 2 어때? 비슷한 게 있고 보호만 반대인 상황이 만들어져 있지, 그치? 그럼 한 번쯤은 의심해봐. 어떻게 짝을 연결하면 앞에 두 개 x제곱으로 묶으면 뒤에 두 개 마이너스로 묶으면 공통인수가 생겨. 이런 게 눈에 보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돼. 그러면 x-1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까지 쓰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지. 자, 여기서 조심. 둘 다 있네. 나눠버려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자가 써있는 건 함부로 나누시면 안 돼. 자, 그러면 나오는 애가 2랑 1이랑 마이너스 1. 끝났네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게 알파, 작은 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빼기 베타. 답은 3.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무거나 대입을 해보는 거라고. 두 번째 방법.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라고?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을 적어봐. 요 놈의 약수들을 대입하는 거야. 2의 약수니까 1도 있고 마일도 있고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가장 만만한 놈을 먼저 대입하시면 되죠. 얼마 집어넣는 게 가장 만만하냐? 1이 가장 만만하지 않니? 그래서 나는 좌변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야, 1을. 1 빼기 1 더하기 2. 0 돼, 안 돼? 된다. 이렇게 0이 되는 순간 뭐 하라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놈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고. 나누어 떨어진다고. 됐나? 그럼 나머지 부분도 채워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건 뭘로 채운다고? 조립제법 쓰시라고. 0 되는 값 얼마? 1. 그걸로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럼 알아서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 마일을 이용해서 2차식을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2차식 인수분해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잖아. x 마일에 x 뿌리에 x 마일까지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돼요. 공통인수 묶는 게 보이시면 저렇게, 없으면 이 오른쪽 방법 인수정리 활용해서 인수분해 완료시키기. 뭔 말인지 알겠죠? 둘 다 보여줬다 일부러. 자, 2번을 한번 직접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봅시다. 경훈아, x에 얼마 넣으면 0 돼? 그치? 딱 보이죠? 3도에서 6 만들고 1 빼기라면 사라질 거니까 x에 1을 대입해 보시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빼기 1 빼기 6 0 되는 거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쵸? 그럼 주어진 4차 방정식은 좌변이 x-1로 나누어 떨어져요. 조립제법을 사용하시면 아마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힘들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놈도 3차니까 내가 한 번에 못한단 말이야. 또 대입해 봐야 돼. 자, 앞에 건 그대로 두시고 얘만 또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넣으면 0 되니? 1이나 마일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그치? 맞아? 그리고 이게 좀 센스 있게 양수 넣으면 절대 0 안 되지 않겠냐? 아무리 봐도, 그치? 이해 가요? 양수 넣으면 다 양수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음수들을 넣어볼 생각해야 돼. 뭐뭐? 마일, 마이,
마3 정도가 후보가 될 거라고. 최고차 한계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 즉 6의 약수들 중에서 음수인 놈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마2, 그나마 숫자 작은 게 편하니까 마2를 넣어보시면 마8, 뿔12, 마14, 뿔6이 돼요. 안 되니? 안 되네요. 그쵸? 0 안 되지. 마2 넣으면. 아쉽게도. 그럼 마3까지 넣어봐야겠네요. 왜? 다시.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야? 다행이다. 고맙다. 그러면 됐네. 땡큐. 잘했어, 경원아. 이름 많이 불러줄게, 질문할 때. 자, 그러면 노란색 밑줄 친 거는 얘들아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졌으니까 앞에 건 그대로 쓴 다음에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존재했던 거지. 마이너스 2 넣어서 0 되려면. 그럼 나머지 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는 실근을 갖지 않아. 더 이상은 안 쪼개져. 음수라서 판별식이. 그러면 나오는 실근은 1과 마이너스 2밖에 없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답은 2번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3번도 인수분해 한번 잘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시작. 답은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인수분해만 하시면 구할 수 있을 거라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당연히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숫자 대입해서 0 되도록. 근데 1보단 마이를 먼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돼. 식을 보고. 왜? 1을 넣으면 얘가 너무 커, 너무 작아. 마이너스 28이야. 절대 얘에서 커버가 안 돼. 1을 넣었을 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볼 생각을 하셨으면은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적어 보시면 지워진다라는 게 다 0이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마일 넣어서 0이 되기 위해선 주어진 4차식이 다음과 같이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요. 그럼 조립제법을 통해서 다음처럼 인수분해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3 빼먹었죠. 3x제곱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2까지가 적힐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3차식을 쳐다보고 얘는 아무리 봐도 1 마일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얘들아 12가 되는 놈이 존재하고요. 8 빼기 8 되는 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즉 2를 넣으면 또 0 되니까 x 빼기 2에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2차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2와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나오는 4개의 근이 마1, 마2, 마3, 2. 자, 요게 1에서 요 놈들을 빼서 곱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얘들아 내가 구할 게 뭐야 결론적으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델타 요거잖아. 그치? 귀찮잖아. 1에서 요걸 또 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려요. 어차피 4개라서 가능하죠. 뭔 말인지 이해갈까? 그러면 뭐 하면 돼? 여기서 1 빼서 곱하면 돼요. 마2, 마3, 마4, 1. 답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요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두 번째 방법은 얘들아, 네, 2줄이면 끝나요. 봅시다. 잘 봐. 자, 요 해가 얘들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래매, 그치?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는
인수분해가 돼야 돼. 뭘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데이터.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럼 끝났네요. 양변에 1대2 하시면 됩니다. x에 1대2 하시면요. 1 넣어봐. 얼마 나오니? 마 24 나오죠? 그게 뭐야? 1 다 대입하면 답이죠. 두 줄이면 끝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방법도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 방법. 꼭 이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일부러 보여준 거야. 시간 낭비를. 알겠지? 이렇게 인수분해돼서 바로 답이 나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갔어. 4번. 자, 얘도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반복되는 형태 복잡한 식에서 치환해라. 국룰이죠, 국룰. 치환을 해봤더니만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더라. 라지 x에 대해서. 자, 그럼 얘는 뭐 인수분해 못 하시는 분 없을 거니까 라지 x가 마 2 또는 4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라지 x라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3x였던 놈이죠. 얘가 마 2 또는 4가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두 가지 식을 그냥 풀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얼마? x는 1, 2 x는 4, 마 1 그 중에 양수인근들의 합을 구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자, 5번 시작. 뭐 이거 중학교 때 추억을 살리시면 되죠. 어떻게 둘둘 짝지어야 되니 얘들아? 웬만하면 상수항끼리 더해서 똑같게 둘둘 나눠주시면 되는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전개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와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1 더하기 55는 제로.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중학교 때 같았으면 치환해서 했지만 사실 많이 풀어보셨으면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한 덩어리의 제곱 마5랑 마이너스 2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26 동그라미 됐어? 굳이 문자 안 써도 되잖아. 귀찮게. 그 다음 얼마? 105 더하면 160 됐죠? 그래서 마16과 마10으로 쪼개진다라는 거 아실 거야. 그래서 저 동그라미가 16 또는 10이니까 x제곱 더하기 4x가 16이 되거나 10이 되면 된다. 둘 다 넘겨서 x제곱 더하기 4x 안 돼. 마이너스 16은 0 또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두 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해 구할 수 있냐 없냐? 없지. 그럼 니네 뭐 해야 돼? 얘가 실근 갔는지 체크해야 돼. 됐어? 실근 갔는지 체크해야 돼. 근데 뭘로 체크하라고 했냐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고 상수항이 음수. 즉 뭐야? 두근의 곱이 음수죠. 그러면 얘들아 무조건 판별식은 양수라고 했다. 이거 니네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야. ac가 음수면 얘 무조건 양수야.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4가 곱해지니까. 됐어? 다시 두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라고. 간단해. 켤레복수순 곱하면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허근들은. 됐냐? 결론! 여기에서도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옵니다.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마 16. 마찬가지로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마 10. 그래서 4개 다 곱하는 거니까 답은 165번이 된다. 네. 이거 하시고 자, 잠깐 개념 노트 좀 펴주세요. 짧게 할게요. 짧게.
네, 자, 유형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보기차 방정식. 자, 보기차 방정식이 어떤 거였지, 얘들아? 2차 방정식은 아닌데 4차 방정식인데 뭐만 있는 거? 짝수, 차수들만 존재하는 게 보기차 방정식이었어. x대제곱, ax제곱, 더하기 b는 제로. 이런 형태가 보기차 방정식이었어요. x제곱이 제곱이 되고 x제곱이 1차만 되고. 다시 무슨 말? 치환한다면 우리가 원래 얘를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치환이거든요, 얘들아. x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는 제로. 2차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치?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돼?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근데 조심해. 근해 공식은 안 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근해 공식을 해서 그 루트가 남아있으면 얘들아 다시 루트를 씌워야 돼요. 이중근호라는 게 생겨요. 그걸 배운 적이 없어, 너희는. 알겠어? 치환해서 풀 때는 항상 인수분해까지만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 됐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합차 공식으로 푸셔야 된다. 얘는 다 돼요. 항상 됩니다. 항상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얘는 만병통치약이야. 무조건 답이 나와. 왜? 너희가 배운 것 중에 얘들아 이런 식이 있었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a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인수분해 복습 중 요게 유일하게 추가된, 유일하진 않지. 무튼 추가된 마지막 인수분해 공식이었잖아. 곱셈 공식이었잖아. 곱셈 공식. 얘 전개하면 뭐였어? 얘 전개 어떻게 한다 했지, 얘들아? 전개 아이디어는 합차 공식이야. 합차 공식. 이렇게 한 번이랑 빼기 ab 한 번. 그래서 얘를 전개할 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ab의 제곱을 빼자. 합차 공식. 기억나요? 얘가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b 4제곱이 돼요. 보기차 방정식 형태, 보기차식 형태가 된다고. a에다가 x 집어넣고 b에다가 상수 k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이런 꼴 나올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보기차식 형태가 무조건 된다고. 이해가요? 너희가 배우는 보기차식은 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합차 공식이 쓰인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내 말 이해 갈까,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치환해서 풀리면 땡큐 하는 거고, 치환해서 풀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보기차 합차 공식을 만들어서 보기차 방정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가봅시다.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이거 쓸 시간 줄게요. 문제 풀면서 예시 한번 먼저 보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정석대로 치환을 먼저 해보는 게 맞다. 심지어 돼. 얘는 너무 이쁜데? t-1에 t-4네. 맞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 원래대로 돌려야죠.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얼마 나오지? x는 마 1, 1, 마 2, 2. 자, 4개를 다 절대값 씌워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 됩니다. 치환해서 이렇게 되면 진짜 편한 거야.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죠? 자, 근데 치환이 당연히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얘는 합차 공식도 만들 생각해야 돼.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 거야. 잘 봐. 무조건 가운데 있는 놈이 뒤로 가야 돼요. 다시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놈은 완전 제곱식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곱해서 나오려면 x제곱 필요하죠. 뭐를 제곱해야 4가 나오니 얘들아? 플러스 2 아닌 마이너스 2지, 그치? 그거는 자기가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어? 근데 둘 다 되긴 할 거야. 자, 그래서 요번엔 마이너스를 한번 가져가 볼게.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뭐가 만들어진다고? x 4제곱 만들어지죠? 플러스 4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마이너스 4x제곱이 만들어지죠? 여기엔 마이너스 5x제곱인데, 그래서 x제곱을 한 번 더 빼주셔야 돼요. 그럼 위에 거랑 완전히 똑같아지지, 식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뭘로 보자? 한 번은 뒤에 있는 놈을 더하고 한 번은 뒤에 있는 놈을 뺀다.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라고. 그러면 2차식들이야. 이거 순서 바꿔보면 보일 거야, 얘들아. x 더하기 2랑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x 빼기 2랑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자, 6번 이거 정리해 놓고 저 개념도 적어 놓으시고요.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보자. 자, 7번은 얘들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를 보고 일단 완전 제곱식이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저걸 전기한다고 생각해봐. 첫 번째 거 어떻게 되죠? x 4제곱 더하기 12x제곱 더하기 36. 12x제곱 너무 많은데 빼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 다음 아래 거를 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36. 너무 적어. 15x제곱을 더해 주셔야 된다고. 이해가죠? 그러면 아래 건 안 된다고. 왜? 무조건 합차 공식 만드셔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자, 그럼 위에 건 빼기 저놈은 합차 공식이 됐어. 왜? 요 놈을 이제 뭘로 바꿔? 3x의 전체 제곱으로 보시면 편하겠죠? 됐니? 그래서 3x를 한 번은 더해 줄 거고요. 한 번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요, 뭘 구해달라고 했나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역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야, 그러면 나는 요 놈에서 다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이 되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괜찮죠?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역수의 합 통분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곱분의 합. 그래서 곱 6분의 합 마삼. 자, 마찬가지로 뒤에 놈도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성립하는 해를 감마랑 델타라고 하자. 너 그 찢어버린다. 계속 찌지직 소리 내고 있어. 뭐야? 그거였어?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도 똑같이 곱분의 합일 거니까 6분의 3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더하면 답은 0입니다. 8번 시작.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주어진 식은 얘들아 인수분해가 됩니다. 치환해보세요. t제곱으로 만드시면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듯이 하시면 인수분해 저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이 a거나 x제곱은 a 더하기 3이어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a는 음수래. a가 음수면 얘들아 x제곱은 a라는 거, a가 음수일 때 이거 음수.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x의 근은 뭐야? 두 허근이죠. 뭔 말인지 이해갈까? 여기선 두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양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실수는 제곱해서. 그렇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두 실근의 곱이라는 표현은 얘에서 나온 거야. a가 음수긴 하지만 얘들아 3을 더해서 양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즉 얘가 양수가 됐다는 뜻이야. 그러면 x라는 놈은
제곱해서 요놈 되는 건 두 개가 있죠. 루트 a 더하기 3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3도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럼 얼마?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얘들아. 그럼 얘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요게 마이너스 1 되겠지 전체가. 내 말 이해 가니? 자, 그래서 두실근의 곱이 1이라, 마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냈어. 그럼 돌아가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찾으래. 그럼 뭐 있냐? x는 루트 2i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2i여야 되는 거지. 제곱해서 2 되는 거 생각하고 뒤에다 i 붙여주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 둘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앞에 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거기에 i제곱 곱해질 거니까 2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 고생했다. 도망치거라.